나도 공학을 전공하고 기계 관련된 일을 했지만 지금은 글을 쓰잖아. 뭐 직업이 글 쓰는 직업은 아니지만 글을 쓸 줄 알아야 남의 글을 볼 수도 있고 또 말을 할 수가 있고 결국 글쓰기는 전공과 관련 없이 해야 돼. 객관적인 아버지상, 어머니상을 쓰라는 거지. 아버지는 어떤 분, 어머니는 어떤 분. 그래야 어떤 영향을 네가 받았구나를 알 수 있는 거지. 이건 네가 생각할 때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나한테 이런 분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이걸 읽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너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 그나마 이제 여기 보면 직업을 좀 썼기 때문에 직업으로 인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면은 있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랑 내가 같이 사는 과정에서 네가 영향을 받았던 건 뭐라고 생각해? 너도 잘 따랐다 이렇게 돼 있으면 굉장히 긍정적이거든. 어린 시절이 밝고 긍정적이고 애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너도 애정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 자양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실제로 만나보면 아니거든. 이게 거짓말이든 네가 뭘 숨기고 있든 둘 중에 하나인데 10살, 10대 때 뭘 해보고 이런 건 전혀 의미 없어. 뭐 이게 글라이더 나오고 뭐 비행기만 이거 전혀 의미 없어. 어린 시절에. 다만 인간적으로 너의 성향을 만든 이벤트나 환경 이런 것들이 여기 표현이 되면 더 좋아.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부모님하고 계속 오래 살았다. 그럼 그런 내용을 쓰면 되지만 그게 아니다. 근데 할아버지하고 특히 특별한 이벤트도 없는데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꾸 쓴 것도 별 의미 없는 거지. 지금 이런 얘기를 너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네 모습을 나도 모르겠거든. 그걸 알아야 여기에 정확하게 너를 표현할 수 있는 글이 나오겠지. 근데 이렇게 쓴 게 난 좀 놀라워서 그래. 진짜 사랑을 많이 받았나? 사랑받은 얘기 좀 해봐, 그럼. 뭐 얼마나 사랑을 받았길래. 그런 사람이, 근데 이런 장단점을 갖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이 니네 회사에 내가 굳이 들어가려는 이유는 이렇다. 내가 이걸 좋아하고,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그걸 니네 회사에 들어가면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내가 이런 단점이 있어서, 현장에서 내가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노력도 하면서 또 진행하고 있으니, 만약에 나를 합격시켜주면 난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 날 뽑아줘라. 자동차 이렇게 좋아해서 이쪽 분야로 직업을 갖기 위해서 내가 관련된 전공 아니면 관련된 공부를 체계적으로 했다든지 자격증을 땄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객관적 데이터가 조금씩 밑에 있다면 이 친구가 진짜 자동차를 이 정도로 진지하게 생각하는구나, 직업으로 가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네가 자동차 그냥 좋아해서 자동차에 빠져 있었던 거를 취업과 그냥 억지로 연결시키고 있는 느낌이라 그럴까? 얘야, 네가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자동차만 좋아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어른들 가르쳐 주겠지 그 애한테. 너도 만약에 그런 후배가 있다면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 부분을 이제 해야지. 아이씨 답답해 못 읽겠다. 그래갖고 이 화면도 작으니까 그걸 굳이 다운받아갖고 프린트를 해. 프린트를 해서 읽어. 나도 이렇게 쭉 보다가, 요거 프린트 해오세요. 이렇게 난 얘기를 해. 그러면, 와이프가 다 프린트를 해갖고 와. 그거 갖고 집에서 이렇게 같이 보면서, 분명히, 이런 거 좋은 거 있어. 자, 같이 신청을 하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엄마들은 모르고 읽어요, 다. 똑같이 앱이 공지가 떴고, 똑같이 읽었다. 이런 거 이거 떴잖아. 읽어봤지? 읽었대. 근데, 그거 이런 거잖아. 물어보면, 그런 거였어?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해주고 인쇄가 되어 있는 종이로 글을 읽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거 그거 많이 생각을 했고 너희도 자소서를 쓰는 과정에서 계속 모니터로만 이렇게 보다 보면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프린트를 해서
왜 똑같이 면접관 입장에서도 읽는 느낌이라는 걸 봐야 되거든. 얘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프린트를 해서 면접관이 읽을 때 뭐 내가 너한테도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뭐 문단을 얼마나 나눠야 될지 얼마나 짧게 나는 굳이 프린트를 해서 너희들한테 보여주고 거기다가 표시를 해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넌 아직 그렇게 할 때가 안 돼갖고 지금 안 하고 있지만 보통 자소서를 내가 보면 무조건 프린트를 하거든 나도. 그래서 거기서 읽어야 좀 더 집중해서 읽을 수가 있고 피드백도 조금 더 낫다 이거지. 굳이 프린트를 요즘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안 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좀 참고해서 정말 중요한 자소서다 이런 것들은 일부러라도 프린트를 해갖고 너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표현하면 좋겠어. 요 사이에 아버지를 표현했잖아. 그게 너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어릴 때 너는 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게 지금의 너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뭐 이런 상황이 여기 좀 들어가야 돼. 그러면 딱 좋다 여기. 요걸 조금 줄이면서 요 다음 문장에 어려운 분입니다 부터 시작해서 뒤에 그로 인한 영향. 지금 뭐 여기 봐봐. 요 주인의 사정이라는 게 뭔지 중요하진 않은데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너는 그냥 귀국했고 그로 인해서 사람을 못 믿게 됐대. 이거 굉장히 큰 일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렇게 썼다면 유학이라는 걸 갑자기 귀국했대. 이것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로 인해서 사람에 대해서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대.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반드시 하지. 물어봤는데 별거 아니래. 뭐냐고 지금 이게. 근데 잘못 쓴 거죠 저거는. 위해 사건들이라는 건 요거 말고 또 뭐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거. 이거 교통사고? 아니잖아. 글쎄, 이거 다. 위에 전부 다? 네. 아이야. 여기서 볼 때 이걸 쭉 읽었을 때 사건이라고 할 만한 거는 이거밖에 없어. 이게 위에 있는 건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지. 이것도 표현이 어색한 거지. 그럼. 그리고 이런 성향이 네가 만들어진 이유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고 여기다 더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어떤 경험 때문인지, 어떤 대상 때문인지, 어떤 사건 때문인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그것들이 여기 들어가야 돼. 그럼 네가 네 자신을 돌아봐야 가능한 거니까. 그것들이 쌓여서 조금씩 쌓여서 이제 마지막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 나도 돌이켜보면 나이가 들어서 나도 생각을 해본 거지. 그래서 내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나 이런 거. 그게 꼭 필요한 과정이야. 그것들을 나는 어느 정도 분석이 됐고 원인도 찾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내 아들한테 그렇게 안 하거든. 그런 고민을 안 했다면 내 어린 시절과 똑같이 나도 내 아들한테 했을 거야. 그럼 나하고 똑같이 컸겠지. 내가 받은 대로 그대로 줬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친아버지 쪽은 아니고 네, 자가정비가 아니고 외할아버지 쪽이 자가정비다. 네, 네. 아 힘들다. 이거 다시 25년째 됐는데. 외할아버지. 네. 그쪽에다 외할아버지라고 써 그럼 왜냐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네. 내가 지금 질문도 했잖아. 할아버지가 자가정비했을 정도면 아버지도 그 피가 있을 거고 그게 너한테 왔을 텐데 왜 아버지는 법조계에서 일하고 계실까? 아버지 형제 그쪽으로 생각하셨나요? 아버지 형제들 중에는 왜 없을까? 근데 이게 궁금한 거거든. 그게 설명이 돼야 지금 너한테까지 오는데 네. 이게 아무리 내가 지금 너네 아버지도 내가 모르는 게 아닌데 기계건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거든.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래. 어떻게 근데 저기 외할아버지라고 써야 돼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는. 외할아버지고 그럼 어머니한테 그런 성향이 있다는 뜻이거든. 아 그러면 이해가 된다. 그런 말이 돼.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은 거 어릴 때도 그런 환경에서 컸고 할아버지하고 이런 걸 직접 만지면서 더군다나 환경적으로도 뭐 직접 공구도 만지고 뭐 이게 자연스럽게 된 거니까. 너도 할아버지 영향 외할아버지 정확하게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도 손재주가 있다고 들었어요. 왜 그 당시에는 손재주가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였어. 물론 특출나게 손재주가 있으면 뭐 그때 직업을 가졌지만 그
그 당시엔 필요하면 직접 다 만들어야 했고, 뭐 지금처럼 풍족한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손으로 뭔가를 뜯고 고치고 뭐 이거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였다는 얘기지,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누구나 다 남자다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야 했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자식들 쪽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를 보면 이게 성향이 나오는 건데, 딱히 너희 집안은 손재주가 평균적으로 비해서 손재주가 높은 집안은 아니야. 네, 아니,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야. 그래서 저걸 그렇게 일부러 많이 강조할 필요는 없고, 그냥 살아가는 과정에서 네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기회에 의해서 차를 좋아하고 기계에 관심이 좀 많아졌다. 그랬을 뿐이지,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차라는 대상을 좋아한 거지 기계를 좋아한 것 같지는 않아,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 맞아요. 네, 기계 아주 전체적인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너도 기계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보면서 조금 더 너의 재능 혹은 네가 더 하고 싶은 분야 이런 것 좀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AJ 같은 회사를 지원했던 건 난 긍정적이라고 봐. 네가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된 기업을 가고자 하는 의지는 좋아. 근데 이게 보통에 여기 있는 애들처럼 기계 쪽으로 가고자 하는 건 좀 다르다 이거야.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기업으로 가긴 가되 자동차 쪽에서 어떤 일을 하든 상관은 없다. 자동차와 연관된 일이면 뭐든 좋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알아보고 지원을 해보고, 이 위에 쪽 내용은 성장 과정으로 다 옮기고 여기서부터가 지원 동기가 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그래. 기계는부터. 그래서 아니면 최고의 희열. 네가 지금까지 기계 관련해서 자동차 관련해서 좀 정확하게 표현하자. 자동차를 네가 지금까지 다루면서 느꼈던 가장 큰 희열 대신 뭐 그게 결국 난제랑 이어질 수도 있어. 가장 풀기 힘들었던 난제를 네가 해결했을 때 가장 큰 희열도 나오는 거니까 뭐 그런 사례 하나 정도 써야지. 여기다 안 써도 분명히 그런 질문 나와. 그러니까 생각은 어차피 네가 해놔야 하고 그걸 조리 있게 여기다가 써놔야 네가 나중에 면접장에서 말할 수 있어. 그게 필요해.